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침뜸으로 승부한다 이야기 8번째를 들고 왔습니다. 진통에도 침뜸이 으뜸. 아픈 사람은 아픈 티를 내게 마련이다. 손으로 턱을 감싸쥐고 진료실에 들어서는 사람에게 이가 아파서 오셨군요 하고 물으면 그걸 어떻게 아세요? 하고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얼마나 아프면 자기 자신이 아픈 이를 손으로 싸쥐고 온 줄도 모를까. 누구나 몸에 통증이 오면 아픈 곳으로 손이 먼저 간다. 배가 아프면 배로 손이 가고 머리가 아프면 머리로 손이 간다. 인간의 몸은 완벽하게 전자동이다. 우리 몸속에는 어떤 첨단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오토매틱 장치가 되어 있다. 통증이 있는 부위로 손이 가는 것도 자동 장치의 기능이다. 왜 아픈 곳으로 손이 갈까? 분명 통증과 손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일 터이다. 침뜸의학에서 보는 통증의 원인, 즉 상처가 원인이 아닌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열기, 하나는 한기. 기와 혈이 흐르는 경맥과 낙맥에 생긴 더운 열기가 다른 곳으로 흐르지 못하고 뭉치면 통증이 되고 차가운 한기 때문에 경맥과 낙맥에 수축되어 기와 혈이 흐르지 못해도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인체의 자동 장치는 더운 열기로 생긴 통증에는 손을 보내지 않지만 차가운 한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면 손을 보내 감싸거나 쓰다듬고 주물러 아픈 부위를 따뜻하게 해서 아픔을 줄이려 한다. 관절염과 같이 열기로 생긴 통증은 차갑게 해주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신경통, 치통같이 한기 때문에 생긴 통증은 따뜻하게 하면 편안해진다. 흔히 배가 아플 때 뜨거운 온돌에 배를 대거나 다리미를 달고 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통증이 사라지고 열기가 모여 머리가 아플 때 찬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로 이마를 차갑게 해주면 열이 내리면서 두통이 가라앉는다. 그것이 한이치이다. 그 모든 것이. 열기나 한기 때문에 기와 혈이 흐르지 못해 통증이 생기는 것이라면 침과 뜸은 통증을 없애는 최고의 수단이다. 한기 때문에 혈이 순환되지 않아 아플 때는 손으로 주물러 안마를 해주기만 해도 혈이 잘 순환이 되어져서 고쳐진다. 그러니 기혈의 흐름을 조절하며 병을 다스리는 침과 뜸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아니한가. 한기가 원인인 통증은 침으로 혈의 수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뜸으로 기혈이 흐르는 통로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완화되고 열기가 원인인 통증은 침으로 열기를 풀어주거나 뜸의 열로 열기를 다스림으로써 완화된다. 두통, 치통, 생리통엔 땡땡땡. 대기실 한쪽에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서 진통제 광고를 보며 자리를 기다리던 K씨가 대거리하듯 말했다. 저 광고 말씀대로 되면 내가 왜 여기 와 있노? 50대 회사원인 K씨는 머리가 쪼개질 듯 아파 나를 찾았다고 했다. 아침부터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집에서 나오는데 약 기운이 있을 때만 잠시 괜찮을 뿐 두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했다. 두통도 종류가 많은데 머리가 아픈가요? 여기 이쪽이요. K씨는 오른쪽 옆머리를 손으로 짚었다. 옆머리 편두통이라면 혹시 담석 때문이 아닐까? 옆머리로는 담의 경락인 족상담경이 흐르고 있는데 담의 전기가 모자라거나 사기가 넘치면 담경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편두통이 있다면 담석이 있는 것이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두통은 두통이라는 말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증상이 아니다. 일례로 앞머리는 주로 감기가 왔을 때 아프고 앞머리 중에서도 눈썹머리가 아픈 미릉골 등 두통은 위에서 온다. 이는 장부의 경락이 그렇게 지나가기 때문이다. 감기에 걸린 머리가 아프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폐의 경락인 수태움 폐경, 위 부위에서 시작되는 까닭이다. 이처럼 멀리 있는 장부의 병이 두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인체기혈의 도로, 경락작용에 의해서이다. 체했거나 위경련이 일어나 아플 때는 눈을 못 뜨는 두통이 오고 뒷머리 통증, 즉 후두통은 방광에서 오며 뒷머리 중에서도 뒤쪽 두정부 두통은 신에서 온다고 했다. 그리고 머릿속이 따로 놀면서 골이 흔들리는 듯한 두통은 심이 허해져서 오는 수가 많다. 진통에는 침이 최고, 침자리 하나 제대로 잡아 침을 놓으면 통증은 깨끗이 사라진다. 어떤 두통이든지 효험을 볼 수 있는 진통 혈자리로는 합곡혈을 따를 것이 없다. 손등에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몸통뼈가 만나는 부위인 합곡은 손가락을 벌리면서 호랑이 입처럼 우묵하게 들어간다. 나는 머리가 아파서 온 사람이건 이가 아파서 온 사람이건 목 뒤로 통증이 있으면 합곡에 침을 놓아 진통부터 시킨다. 합곡에 침을 꽂으면 두통인 사람은 찡그렸던 얼굴이 펴지고 치통인 사람은 턱을 감싸쥐고 있는 것이 손이 스르르 내려간다. 합곡은 그야말로 보물과 같은 혈이다. 대장에 원기가 흘러들어 머무는 곳으로 가볍고 맑은 길을 오르게 하고 진하고 탁한 길은 내리게 하여 목, 머리, 얼굴의 통증을 가라앉게 하니 침 마취에도 탁월한 자리이다. 또한 합곡은 목 위쪽에 생긴 통증 전반을 다스리는 진통혈로서 이
귀, 코, 목이 아픈 증상을 싹 없앤다. 보통 양쪽이 아플 때는 양쪽 합곡을 쓰고 한쪽이 아플 때는 반대쪽 합곡을 쓴다. 두통, 퇴통은 약 찾을 필요도 없이 합곡에 침을 놓으면 된다. 나는 K씨가 오른쪽 옆머리를 아파하므로 왼쪽 합곡에 침을 꽂았다. 합곡에 침을 꽂고 5분 정도가 지났을까 다른 진료대에서 그를 건너다 보니 찡그렸던 얼굴이 확 펴져 있었다. 나는 K씨에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다. 옆머리 아픈 증상은 담석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 병원에 가서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세요. 침으로 당장 두통이 가라앉긴 했지만 두통을 일으킨 근본을 치료하지 않으면 또 통증이 올 거예요.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심각한가요? 그가 놀란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내 말을 잘못 알아들은 모양이었다. 이럴 때 보면 말은 참 하기가 어렵다. 몇 마디로 내 뜻을 그대로 전하기가 어려우니 말이다. 내가 그에게 병원 가보라고 한 뜻은 병을 확실하게 알고 치료하라는 의미였다. 나는 당신의 병을 알지만 환자인 당신은 병을 모르잖아요. 오래된 병은 오래 치료를 해야 하는데 환자가 본인의 병을 모르고서야 오랫동안 치료할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병을 볼 수 있는 의료 장비는 병원에 있으니 병원에 가셔야죠. 일주일 뒤 K씨는 다시 나를 찾았다. 검사 결과가 담결석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병을 알아낸 분이 고쳐주세요. 척 보고 아셨으니 척하고 병을 고칠 것 아닙니까? 두통을 합곡 하나로 잠재울 수도 있지만 두통에는 근본이 있으니 근본을 치료해야 한다. 가령 감기로 생긴 두통의 근본은 폐에 있으니 폐를 다스려야 하고 등에 있는 폐기가 흘러드는 폐유혈과 폐로 침입해서 감기를 일으키는 풍사를 걷어내고 열을 내는 작용을 하는 풍문혈을 주로 해서 쓰고 배에서 폐의 경락이 시작되는 자리인 중환을 배합하여 쓴다. 눈썹머리 통증인 미름골 두통의 근본은 위라고 했으니 위의 기를 내리고 소통시키는 내정혈을 쓴다. 위경련이 심할 때는 발바닥의 내정보다 위의 기를 끌어내리는 힘이 강한 이내정의 혈을 쓰면 위경련이 가라앉는다. 옆머리 편두통은 반드시 옆머리로 오르는 담의 경락을 치료해야 한다. 바깥 복사뼈 앞쪽 발목에 담의 원기가 머무는 구어혈, 발등 바깥쪽에 있으며 담의 기를 내리고 막힌 담, 경락을 소통시키는 이부혈을 선택한다. 여기에 담의 경맥인 족수양 담경에서 얼굴신경이 시작되는 귀 뒤 아래쪽의 완골혈을 배합하면 진통 효과가 높다. 후두통에는 100가지 진통제가 무용지물 침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는 셈. 뒷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높은 줄 알고 걱정을 하는데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혈압은 병이 아니고 증상이므로 혈압이 올라가게 만든 근본을 치료하면 혈압이 내려가고 그에 따라 머리 아픈 증상도 당연히 낫는다. 후두통의 근본은 방광. 이때는 아랫배 방광의 기가 모여드는 중국혈이 우선이다. 그리고 오행론에서 상생관계인 금생수에 따라서 천추혈을 함께 쓴다. 방광은 수에 해당하고 대장은 금에 해당하는데 배꼽 양옆에 있는 천추, 대장에 기가 모이는 혈이기 때문에 또한 뒷머리뼈 아래쪽 가운데 있는 천주혈, 풍사로 생긴 머리의 모든 경련에 쓰는 풍지혈, 골륜혈, 신맥혈을 배합하여 후두통을 다스린다. 윗머리 두통은 신이혈에서 오는데 이때에는 윗머리 뒤통 5가지 경락이 만나고 100가지 기운이 모이는 백회, 혈만으로도 충분하다. 더 확실히 근본을 다스리려면 등에서 신의기가 흘러드는 신유혈, 다리 안쪽 복사뼈의 뒤쪽 위에 있으면서 신의기를 보여주는 복류혈을 배합해야 한다. 머릿속이 따로 노는 듯 골이 흔들리고 아프면 심이 허한 것, 심을 보호해줘야 한다. 심장은 생명활동의 중심, 몸 전체를 보여주는 무국부양뜸을 한다. 이렇게 하여 자연히 두통이 사라진다. 내가 침을 놔 진통을 시켜주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든다. 이것이 침의 위력이다. 그 자리에서 당장 침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능은 뭐니 해도 진통 효과다. 진통이 되고 눈을 뜨면 사람들은 신기해한다. 침뜸의 진통 효과는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한 사실로 명백하다. 그리고 아직 현대의학이 요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해명되어 있지 않지만 서서히 그 베일이 벗겨지고 있는 중이다. 통증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며 고마워야 할 측면도 많다. 통증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 동시에 구조 요청, 몸에 어딘가 이상이 생기면 인체의 자동장치는 정상으로 돌아가기에 힘을 쓴다. 이 과정에서 근육이 계속 수축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순조롭지 못하면 통증을 알리는 물질이 생겨나서 전달신경 말단을 자극하여 아픔이 전해진다. 결국 통증은 인간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리는 장치. 통증이 없으면 인간은 몸의 이상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침뜸은 바로 이 구조 요청에 출동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진통 물질이 생기도록
부추겨 통증을 진정시키는 응급수단이다. 그리고 혈액의 흐름을 도와 일시적인 통증만을 진통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몸 전체 균형을 조절하여 인체를 정상으로 되돌아가게 해준다.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고 부작용 없고 돈 많이 들지 않는 의술이 침과 뜸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네, 마지막이네요. 1장에서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하루에 한 챕터씩 들으시고 오늘 한번 뜸을 떠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